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좋은 약선 요리를 살펴볼까 합니다. 당뇨병이 요즘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삶의 행복 지수를 굉장히 떨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질병의 염려를 일으키게 하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 성인 11명 중에 1명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억 6,3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죠. 그리고 이걸 다시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수로 또 따져보게 되면 65세 인구,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1억 1,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성인 5명 중에 65세 이상의 성인 5명 중에 한 명은 당뇨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도에까지 어떤 통계로 보게 되면 1억 9,500만 명, 그리고 2045년도까지 이르게 되면 약 2억 7,600만 명이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북아메리카와 이제 캐리비안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그 480만 밀리언이죠. 그 다음에 630만 그 밀리언으로 해서 약 33% 정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그리고 그 중앙아메리카를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약 55% 정도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 143%가 상승하게 되어지고, 중동과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 96% 정도가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것에 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상당히 당뇨병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약 74%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질병 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당뇨병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사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선진국병이다, 부자병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던 당뇨병이 이제는 이제 주위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인 9.3%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되어 있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발도상국 쪽으로, 훨씬 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증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눈 쪽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당뇨병 같은 경우에 한 30대부터 앓게 되어지면 20년 뒤에는 망막에 변형이 이제 생기고 심하면 이제 실명할 수도 있다. 합병증으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가려움증과 이제 무좀과 같은 피부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간 같은 경우에는 간경변 환자의 30에서 40%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 당뇨병과 간경변과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화장애 같은 경우 복통, 변비, 구토, 설사 등과 같은 이런 부분을 당뇨병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60대 이상이 이제 그 모든 신체적 기능적으로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당뇨병이 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소아당뇨에서 젊은층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도 역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40대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그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OECD 회원국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OECD 평균이 17.3%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36.3%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 유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사망률도 선진국답지 않은 그런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당뇨병 환자가 점점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인데요. 이 당뇨병 가면 이제 무엇인가? 당뇨병은 환경인자나 유전인자에 의해서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당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대사가 순조롭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만성 대사성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대사작용이 잘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제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상적인 증상에 의하게 되면 혈당이 높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는 3다 증상이 있죠. 소변이 많은.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본다 해서 3다 증상에 있고, 혈당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체중은 줄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전 과정은 이제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약선은 당뇨의 예방이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당뇨병에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약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원인을 들러간다면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음식의 부절제, 정신적인 원인, 그 다음에 과로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으로는 선천적인 유전인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주로 음허 체질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부절제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나 맵고 건조한 음식을 많이 먹어 비위가 손상되어서 비장의 운하 기능을 허약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안에서 쌓이고 진액이 상하게 되어져서 몸이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당뇨에 있을 때는 참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즉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간이 이제 기운이 뭉치거나 심장이 피로해서 이제 화혈이 안에서 쌓이게 되어지면 비위의 진액을 상하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과로도 역시 큰 원인이 되죠. 방사를 심하게 하거나 과로로 인해서 신장의 전기가 상하게 되어지면
허혈이 안에 쌓이게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제 첫 번째 1형 당뇨병과 1.5형 당뇨병,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으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인슐린 의존, 1형 당뇨병을 인슐린 의존형이다, 그리고 소화형이다라고 했고, 1.5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요구형이다.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비의존형 성인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분류를 해 왔었죠. 그래서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같은 부분의 원인은 자가 면역이라든지 바이러스로 이 베타세포가 파괴됐다든지 인슐린 생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요구형인 부분은 영양 결핍이라든지 인슐린 생산이 1형과 2형의 이제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비만 유전,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비의존형의 부분이죠. 발병 연령대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1형 당뇨는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병한 경우고 1.5형은 청장년기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2형 당뇨, 인슐린 비의존형 같은 이 성인형 당뇨는 중년기 이후에 서서히 발생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당뇨는 사실은 이 2형 당뇨가 가장 많죠. 성인형 인슐린 비의존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인슐린 요구형, 이게 한 12%, 13%, 청년기, 장년기, 요즘은 30대, 40대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주로 바로 1.5형 당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치료 방법으로는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식사나 운동요법, 인슐린 주사가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1.5형 당뇨는 식사, 운동요법, 인슐린 주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제2형 당뇨병인 인슐린 비의존형, 그리고 성인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식사요법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 당뇨 경구용으로 먹는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는 비의존형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제 간혹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의 명예교수인 이제 허갑번 교수님께서는 당뇨병의 식단은 이제 건강장수 식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와 1.5 당뇨 같은 경우, 즉 마른 당뇨라고 불리고 있는 1형과 1.5형 당뇨는 열량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했다가 커서 과식을 하면 이제 잘 생기는 이제 그런 유형의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5% 가량이 이제 그 1.5형 당뇨라고 이야기했죠. 인슐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형보다는 1.5형이 이제 더 잘 만들어지죠. 그러나 또 1.5형은 2형에 비해서는 좀 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형은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했다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잘 생겨나는 부분이고, 그와 반대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과식이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칼로리 섭취량을 이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지방식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지방식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붉은 육고기, 붉은 육고기와 가공육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공육을 특별히 붉은 육고기와 가공육, 고지방류. 즉 다른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이 3대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관건중의 하나다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에서도 무엇보다 이 탄수화물이 넘치고 있는 건가, 단백질이 부족한가, 지방이 넘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부분은 반드시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필수적인 우리 몸의 영양의 필수적인 이 3대 영양소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일형같이 이제 뭐 영양을 더 섭취를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라 갑자기 영양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영양이 이제 과식의 상태로 돌아섰던 1.5형이나 특별히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되는 2형 당뇨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기본 중의 기본은 당뇨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잘 맞춰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잘 계산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단체급식에서 영양사들이 있는 그런 식단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맞추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과연 완벽하게 맞추기보다는 거의 설렁설렁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당뇨 식단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붉은 육고기나 가공육,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GMO의 기반을 두고 있는 가공식품들이라는 것들이 식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범 교수가 추천하고 있는 당뇨 조리법의 이제 원칙을 보게 되면 고기는 기름을 떼고 살코기만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코기를 떼면서 이 붉은 육고기나 가공육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기름을 이용하여 튀거나 볶는 요법은 각별 취한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조리할 때 설탕 대신에 다른 양념을 써라. 이제 만약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장 좋게로는 쌀 조청이나 곡물 조청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 특히 제철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 가공식품과 가공 조미료는 피한다.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게 되어지면 훌륭한 당뇨 식단이고 건강 장수의 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중요한 것도 역시 바로 이제 꾸준한 운동이다. 이렇게 성균관대 강북 삼성병원 당뇨센터의 박성우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단을 건강 장수를 위한 식단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꾸준한 운동이 없으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식사요법과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때 당뇨병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사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폐에 무리를 끼치죠. 그러나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래서 심혈관계의 질병 발생 위험을 오히려 낮추는 이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유산소 운동을 이제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폐 기능을 높여서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뇨 치료와 관련해서 운동이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 땀이 날 정도로, 땀이 줄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땀이 이제 보이는 정도,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만큼 좋은 운동이 이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ER 운동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축구나 테니스처럼 이제 이것도 역시 유산소 운동이죠. 숨을 쉬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달리다 보면 이제 숨을 이제 참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테니스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공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축구나 테니스처럼 팀을 나눠 가지고 경쟁하는 종목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할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그 신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운동할 때는 이제 반드시 저혈당을 대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뭐 괜찮지만 이제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혈당을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저혈당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과격하지 않은 이제 가볍게 걷는 운동,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하는 정도의 운동이 좋지 않느냐. 그 정도 되려면 이제 하루 30분 정도가 그럼 부족하고요. 한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몸에 조금 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이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아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당뇨의 치료에 의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남대병원의 내분비계 대사내과에 있는 정민현 교수 같은 경우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병에도 아주 커다란 적이다. 그래서 당뇨병을 위한 관리를 위한 부분이란다면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당뇨 환자는 당장 죽지는 않지만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상태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 상태가 좋은 것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뇨병이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당뇨병이 무엇인지 그 관리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 알아내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웃으면 고통과 통증이 줄어드는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노화를 촉진하는 이제 코티졸 성분을 줄어들게 되죠.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당뇨병 생활 수칙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 장수의 길이 바로 잘 웃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의 신호를 이제 알아두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들을. 그래서 어지럽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것들이 언제
이런 그 어지럽거나 기분이 나쁜 증상들이 보이는가를 이제 살피고 알아차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리고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서 외부적으로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자극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내 몸의 항상성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인가 이 부분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스트레칭과 같은 요가라든지 명상, 이완요법들을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똑똑한 혈당 조절제, 식물 인슐린이라고 하는 한 11가지 정도의 식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가 되겠는데요. 여주는 이 전남본초에서 기운을 보호하고 갈증을 해소한다. 천주본초에서는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소갈인 음을 치료한다. 그리고 혈당 강화 작용을 일으켜서 여주의 성분은 식물 인슐린과 카라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 그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주로 이 여주의 열매와 씨가 이제 많이 있는데 간에서 포도당의 연소를 돕고 또 포도당이 체내에서 재합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 여주는 이제 다 익지 않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씁니다. 동남아 쪽 같은 데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 조금 작은 상태에 있을 때는 나물처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여주를 쓴 나물이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별을 할 때 먹는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익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익혀지면 딱 벌어지면서 안에 이제 마치 혈구처럼 생긴 이 씨앗이 달려 있고, 이 씨앗 안에 이제 까만 씨앗이 있죠. 그리고 먹어보면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주가 식물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똑똑한 혈당 조절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차를 끓여서 먹는다든지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이 잘 마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건조기가 있어서 이제 잘 말리는데, 말려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신맛이 조금 더 경감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미자가 되겠는데요. 이 오미자는 체내의 기를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기운을 보충해주죠. 오미자는 이제 보간신하면서 강근고를 하는 그런 효능들을 지니고 있는데, 몸의 음액을 보완하고 진액을 생성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당뇨 치료, 즉 소갈병 치료에 중요한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죠. 당 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뇌나 간이나 근육 조직 중에 과당, 포도당의 인산화 과정을 증강합니다. 혈액 중에 당류나 젖산 비율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토마토가 되겠는데요. 토마토는 진액을 보충해서 갈증을 삭히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심장과 비슷한 모양을 이제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화에 속합니다. 기를 잘 순환시켜서 화해를 제거해 준다는 뜻이죠. 현대의학으로는 이 토마토는 심혈관계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나이코펜 성분이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을 돕고 각종 혈관 기능을 예방하여서 항혈전 작용과 지방의 소화를 돕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함께 나타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성병 예방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이 나이코펜 성분의 항산화 성분이 이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을 지니고 있는 이제 유지방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좋죠. 그래서 토마토, 잘 익은 토마토에 올리브유라든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을, 코코넛 오일은 이제 포화 지방산이지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아주 살짝 익혀주는 정도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어지고 지방산과 함께 면역 기능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둥글레가 이제 그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둥글레는 이제 이렇게 생긴, 참 꽃이 예쁘죠. 그리고 이제 뿌리를 사용하겠는데, 원래 뿌리에는 잔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마디. 이제 잔털을 제거하고 마디의 부분을 이제 한번 살 덮어서 볶게 되어지게 되면 구수한 맛이 이제 일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당뇨에 사용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볶는 과정보다는 그냥 잔털이 달려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겠죠. 둥글레는 이제 음을 기르고 진액을 생성하고 이 번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고, 당뇨병에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자주 나오는 증상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둥글레는 그 임상 연구에 의하게 되면 당뇨를 유발한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혈당 강화 효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어요. 또 당뇨병과 동반해서 흔히 나타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늘이 되겠는데요. 이 마늘은 본초 과목에서 강정작용, 그 다음에 식욕부진과 정장작용과 변비, 보온, 항균, 정신안정, 이뇨, 혈압 강화, 신경통 등의 효험이 있다고 이제 적혀져 있죠. 영양학적으로 이 마늘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췌장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뇨를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알리신 성분과 페니실린이나 이제 테라마이신보다도 살균력이 이제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질과 결합하게 되면 피를 맑게 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파가 되겠는데요. 양파는 수분이 약 90%, 그리고 당질이 6.8에서 8% 정도 해당됩니다. 거의 97% 정도가 수분과 당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바당이 이제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이 이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생리적으로 이 활성을 띠고 있는 효능 물질인 그 퀘르세틴이라든지 케르시트린이라든지 누틴과 같은, 그리고 이런 그 플라보이노드의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러한 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혈액 지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고, 항고혈압, 그리고 항혈당이란 작용, 그리고 항동맥경화 작용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효능들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완두가 되겠는데, 이 완두콩은 중약 대사전에 의하게 되면 진액을 생성하면서 갈증을 먹게 한다, 기를 치위로 오르게 하는 것을 내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콩류에서 인슐린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혈당 지수를 낮추는 완두는 당질 흡수의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음식 섭취 후에도 혈당이 바로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릅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용으로도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완두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이제 그 여덟 번째가 되겠는데요. 바나나는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바나나 나무에 잎을 끓여가지고 마시는 인간 요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나 잎에는 어, 코로소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소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슐린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성인형 제2 당뇨병인 환자에게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은 옛부터 버섯은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돼지의 음식물로 불렸죠. 그리고 왕들이 먹는 왕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병에 좋다는 이 표고버섯은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대사 촉진으로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이제 율무껍질입니다. 율무껍질인데 곡물 중에서 영양가가 높기로 아주 소문난 율무, 자양강장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영양의 균형이 알맞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방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B2가 그리고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병과 비만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율무는 이 백미와 섞어서 주식으로 먹으면 이제 더 좋은데요. 백미에 율무를 10에서 한 20% 섞어서 밥을 짓게 되어지면 위장 쪽에도 아주 좋은, 그래서 위염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껍질채 부순 후에 볶아서 끓이면 또 향이 좋아서 이제 율무차로도 활용이 되어서 굉장히 껍질이 단단합니다. 예전에는 이 율무를 도정하는 그 정미소들이 각 그 지역마다 있었는데 요즘은 뭐 각 군 단위별로 한 개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래도 이제 찾으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통율무를 빻아서 껍질까지 같이 빻아서 볶아가서 향으로 사용할 차로 마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무 껍질과 율무를 밥에 지어서 먹으면 위염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차로 마셔도 상당히 좋죠. 마지막 11번째로 다시마가 되겠는데요. 이 다시마는 당질의 소화 흡수를 도와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서 혈당 강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혈당, 저지방이나 포만감을 주어가지고 식사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공육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공육뿐만 아니라 붉은 육고기도 역시 같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접시에 뭔가를 담겨져 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우유가 있죠. 우유가 있고, 이렇게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시 안에는 지금 사실 담배가 들어있어요. 담배. 그리고
어, 그 음식을 주고 있는 요리에서는 또 여기에 담배를 이제 볶아서 이제 주는 것 같이 이 아이는 본 표정을 보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제 이 표정이고 우리 이 친구는 상당히 꼴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언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언니는 주고 자기는 안 줬다고 지금 꼴을 내고 있는 건지 저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제 꼴을 내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더 먹고 싶은데 언니보다는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더 맞는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담배를 집어넣어 가지고 볶고 있는 이 장면을 굉장히 어, 이렇게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건강한 음식이냐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 부분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스크랩을 사실 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게 되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가공육을요. 그래서 담배나 성면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1군 발암물질이 되어지는데 가공육도 바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놓고 이미 규정된 부분은 대부분 한 50년이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이게 50년 전부터 사실 가공육과 담배, 성면, 이 플루토늄은 이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육고기 같은 경우도 2군 발암물질로 이미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그 어린 시절 내내 우리가 가공육을 먹고 붉은 고기, 즉 뭐 소세지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육고기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담배나 이 성면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를 피우고 먹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공육이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일지라도 그리고 병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공육을 먹는 것은 매우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려되어지는 이 상황 중에 굉장히 위험한 차원에서 식습관이 사실은 흡연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나쁘다, 막 그렇게 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흡연보다도 오히려 먹는 이 식습관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더 심각하다. 이걸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대부분 이제 운동 부족과 당분 섭취를 당뇨의 원인으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뇨는 절대로 이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 또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원인은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이 이제 고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당분 섭취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고기 유지의 동물적인 식단 같은 경우는 당뇨를 급격하게 빠르게 만들어내고 또 그 당뇨로 인한 후유증까지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정부나 언론이나 또 그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혈중에 그 당질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당 성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당들이 혈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세포들이 흡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혈중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인체의 근육세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지방 입자가 축적되어서 인슐린 저항을 이제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분 지방이 이 음식물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 전달되어져서 음식물이 이제 자연적으로 신체 각 목적지에 도달해서 흡수가 되어지고 또 그 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입자가 축적되어져 가지고 그 원래의 목적지인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포도당 탄수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육 사이와 근육과 간에서 이제 글루코겐 상태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필요에 의하게 되면 다시 이 글루코겐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 다시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해서 다시 분비가 돼서 대사작용을 돕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혈관의 가까이에 있는 부위에 이런 지방세포들이 쌓이게 되어지고 누적되게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누적되어져 있는 그 부위의 세포로 이 포도당들이, 그리고 단백질들이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세포회까지 들어가서 단백질 합성작용을 일으켜야만이 되어지는데 세포로 진입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은 지방 입자가 축적돼 가지고 이 탄수화물도 포도당으로 분해가 하기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제 바뀌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걸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수화물을 이제 적게 먹고 또 지방 섭취를, 육고기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미국의 연구에 의하게 되어지면 그 50만 명의 임상 연구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보게 되어지면 50만 명의 임상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당뇨병 발병률이 낮았다. 오히려 육고기 섭취가 늘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더욱더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연구에서의 결론적인 부분은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탄수화물 그 자체로는 살이 찌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근육과 간에 글루코겐 형태로 탄수화물이 축적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보관하거나 소모하게 되어지는데, 지방을 먹게 되어지면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 체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기타 영양 성분들의 흡수를 이제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이의 형태로 탄수화물에 섭취하는 것은 지방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심하게 열량을 섭취를 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게 이제 지방의 이제 중성 지방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당의 과다 섭취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어떤 그 조절의 부분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는 지방 섭취의 부분을 더 잡아야 된다. 지방 섭취를 줄이는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육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가공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제1군 발암물질에 해당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붉은 고기 같은 경우도 2군 발암물질에 해당되어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육고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탄수화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좋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예전에 보면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 같은 경우 밥 한 공기 먹을 때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솥단지 정도 이제 먹는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큰 그릇에 그냥 아주 그냥 또 올리고 올려가지고 그런데도 그 밥을 한 그릇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그릇 먹고 뭐 그러게 그때 뭐 육고기 많이 먹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당뇨병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육고기 그렇게 많이 먹고 밥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딱 걸려가지고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진다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당뇨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육고기와 가공육이 절대적으로 가공식품들이 그러한 어, 그 역할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병기,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당뇨병의 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동양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폐장과 위장과 신장을 따로 구분하여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폐장에 더 원인이 되는 당뇨, 위장이 더 원인이 되는 신장에 더 관계가 되어지는 당뇨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서로 영향을 같이 이제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동양과학에서는 폐 쪽을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위를 2단계, 신장을 3단계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쪽에는 이제 음료수를 많이 먹는 다음 증상이죠. 물을 많이 마시는. 위쪽은 다식, 음식을 많이 먹는. 신장 쪽으로는 다뇨에서 소변을 많이 보는. 그래서 이 3다 증상이 폐와 위장과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소갈병, 당뇨병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가 건조해서 이제 진액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비가 약해서 자양을 못하거나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여서 몸을 윤택하지 못하게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소갈병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비장과 위장의 건조한 이 열이 조열이 상하게 되어지면 폐를 유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폐가 건조하게 되어지고 폐가 건조하게 되어지면 또 신장의 진액을 내려주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음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조열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음양의 호근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양이 음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이제 음허가 양까지 허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음과 양이 이제 모두 약해지게 되어지면 낙맥으로 들어가서 혈맥을 뭉치게 하여 어혈까지 생기게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병기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유형과 약선 변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변증 약선 변증의 유형은 당뇨병의 변증 유형은 폐열 진상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폐에 열이 있어서 진액을 손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폐열 진상의 형태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게 되면 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입과 혀가 건조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많지만 혀가 붉고 혈태는 약간 노란색이며 맥은 홍상맥이다. 그렇지만 주요한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부분요. 여기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키포인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요한 그 포인트를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도
열을 내리면서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청열윤폐와 진액을 만들어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생진지갈의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제의 형태로는 우리가 지갈 갈속용음이라고 하는 그 처방이 있고, 43566죽, 그다음에 동화죽, 천화분죽, 돼지고기 옥수수 수염탕이 바로 청열 윤폐하면서 생진지갈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선 방제가 되겠습니다. 폐열 진상에 사용되어지는 폐열 진상의 당뇨에 사용되어지는 약선 레시피를 하나 보시면요, 천화분 오리 사과마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화분 오리 사과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입과 혀가 건조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또 혀가 붉고 설태는 약간 노란색이고 맥이 크게 뛰는 홍수맥, 그리고 홍상맥, 그리고 고혈압의 효능에 좋은 약선이 되겠습니다. 주 재료로는 이제 사과 큰 거 3개, 천화분 10g, 훈제요리 2분의 1마리, 죽순 10개, 청경채 양파 1개, 빨강, 노랑, 파랑 파프리카 2개씩, 그리고 설탕과 소금, 칠리소스, 천화분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천화분 가루와 오리와 사과, 그리고 이러한 부재료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사과의 윤폐작용과, 그리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작용, 진액을 만들고 갈증과 번가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 소화를 돕는 것과, 천화분의 폐와 위에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소갈증에서 좋죠. 오리의 허약한 증상을 보호하고 자음작용을 도우며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수종을 없애는 작용, 죽순의 폐에 열을 내리고 가래를 없애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 청경채의 폐의 기운을 통하게 하고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그리고 양파의 건비작용과 기분작용을 조절하여서 혈지방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 파프리카의 색깔을 곱게 하고 이제 비타민이 많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폐의 열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액을 손상시키는 부분에 진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리 사과마리의 이 약선은 특별히 아주 물을 많이 마시는 당뇨에 유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기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뇨병에 관련된 식단에 무조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비율들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훈제오리 2분의 1도 양은 좀 많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안 봐도, 왜냐하면 지금 2분의 1 정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고기를 많이 요구를 하니까 2분의 1 정도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마리 정도를 사용을 하고, 오히려 채소의 종류를 조금 더 느리는, 그리고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폐열 진상의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그리고 도움을 주는 좋은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열 진상에 이어서 두 번째 당뇨의 유형을 보면 위열치성입니다. 위열치성은 위장의 열이 이제 아주 치성한 거죠. 위장의 열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쭉쭉 그냥 막 소화를 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폐열 진상으로 해서 음료를 많이 마시는,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다식의 증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쉽게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몸은 마르고 대변은 건조하고 혀태는 노랗고 맥은 빠르다. 그래서 이제 당뇨 증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쉽게 배가 고프고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다시 배고프다고 하는 이런 당뇨의 증상의 경우에는 이 위열이 치상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열을 내리고 불을 꺼주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열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진액이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음기를 만들어내면서 자양하면서 진액을 만들어내는 양음 생진의 치료법을 세우는 것이 이제 마땅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선의 방제로는 이제 갈근죽, 갈근과 쌀을 이용해서 죽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옥죽죽, 옥죽과 쌀을 써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율무, 마늘, 가지 무침, 단호박, 쇠고기탕, 시금치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 치료,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쇠고기 같은 경우도 소고기도 이제 붉은 고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운을 북돋는데 비장과 위장을 돕는데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자주 써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소고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고기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색 고기인 뭐 오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소고기도 성질이 따뜻하고 그러나 오골계 같은 경우 성질이 이제 평하면서 허한 것들을 이제 돕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골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소고기를 그래도 써야 되겠다 싶게 되어진다면 역시 여기도 소고기 양이 지금 100g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열 진상 그리고 위열 치성과 더불어서 세 번째 당뇨병 유형으로는 기음양허입니다. 기와 음이 같이 함께 허한 증상이죠. 이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고 꿈을 많이 꾸고 잠은 없습니다. 잠이 작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바닥에 열이 많고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은 막지 않고 혀는 빨갛고 허열이 있습니다. 기와 음이 이제 동시에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기운이 없으면서 손과 발바닥에 열이 난다. 이건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 두 개씩 해서 장심과 족심, 그 다음에 신장에서 오심이 이제 번열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증상이 있으면서 손바닥, 발바닥을 저녁에 잘 때 이불 밖으로 내놓고 이제 특히 오후가 되게 되면 더 화다가닥 뜨겁고 신발을 신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깝깝해서 막 땀이 나고 뜨거워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심한 사람들을 기와 음이 같이 양 두 개 같이 약한 그런 당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비 익기 작용을 그 치료법으로 세우면서 자음 익신하는 이제 이런 치료법이 이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장을 세우면서 기운을 이롭게 해야 되고 음을 자양하면서 자양하면서 그다음에 신장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약선 방제로는 산약 돼지 췌장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해삼계탕, 그다음에 중초 두부오리탕, 그다음에 두부 복령만두나 황기산약 이편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처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돼지 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리 가루, 오리 한 마리라든지
돼지 이장, 뭐 항구라든지 하면서 이런 그 육고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연구들 속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를 좀 높여야 되고 육고기 비는 줄이면서 탄수화물 비를 좀 올리는 방법이 그나마 더 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육고기를 쓰게 되어진다 한다면 바로 그 당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췌장과 관련되어 이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돼지의 췌장이나 이자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리 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도 오리의 부분이 습관적으로 오리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리 고기까지 안 먹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물만 국물만 이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양을 육고기의 양은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닭고기에 비한다면 오리고기는 조금 더 이제 붉은 고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닭고기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 당뇨를 고려할 때는 오골계로 집중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리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다 한다면 천둥오리가 더 약선적으로 그리고 당뇨에는 더 낫겠다. 그러나 육고기 양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양까지 대폭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당뇨의 유형 중에서 이제 기음양허, 기와 음이 같이 허한 그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음양어에 관련된 레시피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당뇨 약재 잡곡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음양어의 형태죠. 기음양어의 그 레시피로 당뇨약재 잡곡밥은 기와 음이 모두 소진되어서 열이 나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상을 수반하고 기가 소진되어 무력감과 피로감을 크게 느껴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당뇨 현상에 효과적인 약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재료는 현미, 그다음에 검정콩, 흑미, 조, 율무, 호두, 밤, 그리고 양념을 사용을 하죠. 전일염 2스푼, 그다음에 물 1.5, 산약, 복령, 숙지향, 황기가루 이런 걸 사용해서 기와 음을 같이 보호하는 그러한 잡곡밥이 되겠습니다. 잡곡밥 만드는 부분은 이제 대동소이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산약과 복령과 숙지향, 황기가루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천일염 이제 작은 2티스푼을 들어가는데 이제 밥을 하실 때 천일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풀 때 이를테면 이제 섞으잖아요. 섞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밥 하기 전에 같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더라도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는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검정콩과 그 다음에 이제 율무, 호두나 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백질량이 좀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단백질량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콩 종류를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두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정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뇨에 좋은 그 천연 인슐린 강낭콩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종류가 좀 더 들어가서 단백질의 양을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호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얼추 더 맞아지는데 단백질은 이제 그렇게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에 그 산약 대합 조개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기음량의 소갈증과 소변 일수가 빈번하고 소변량이 적고 소변이 탁하고 입이 건조하고 목구멍이 아프고 번열이 없애주는 가래를 불거하고 비장,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음을 보하고 기를 좋게 하는 약사입니다. 대합 조개 200g, 소고기 슬라이스 50g, 표고 4개, 팽이 20g, 양송이 20g, 굴 50g, 그 다음에 조선간장, 전분, 산약, 산삼, 감초, 대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산약 대합 조개탕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건 그 지방비가 탄수화물, 단백질 비가 상대적으로 높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작아요. 탄수화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대합 쪽에도 소고기 슬라이스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표고 4개와 그 다음에 팽이 20g, 양송이 20g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다른 탄수화물 재료들을 좀 더 추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소고기 슬라이스하고 굴 50g은 이것도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소고기 슬라이스 같은 경우도 한 2분의 1 정도 줄이고 굴도 한 2분의 1 정도 줄이고 대합 조개 같은 경우도 지금 200g이면 이건 이제 뭐 성분 비를 봐야 되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본다면 조금 더 이것도 높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합 쪽에도 양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초, 오리, 충초 산약 샐러드입니다. 기와 음이 모두 같이 허한 상태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맥이 가늘고 빠르고 갈증이 나고 권태감과 말을 하기 싫고 불면증과 꿈이 많고 오심번열이 있고 혀가 붉고 설태가 적으며 소변색이 탁한 당뇨 증상에 좋은 약선이 되겠습니다. 훈제오리 2분의 1마리라고 했어요. 훈제오리 2분의 1마리면은 보통 한 1kg 정도 되는 거죠. 1kg. 그리고 브로콜리가 100g,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10개, 샐러리 1대, 오이 1개, 은행 조금, 레디쉬 3개, 계란 1개, 오이, 이제 피클 적당량, 양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안 봐도 여러분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오리 2분의 1마리 많습니다. 많아요. 더더군다나 계란 1개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리 2분의 1 이건 오리고기를 먹자는 것이지 샐러드를 먹자고 하는 작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훈제오리 물론 여기에서 기름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요. 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훈제를 하건 삶건 찌건 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마리면은 지금 브로콜리 100g이나 이런 부분의 탄수화물에 비하게 되면 턱없이 많아요. 대폭적으로 뭐 지금 이게 만약에 1kg가 아니면 500g 잡았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다시 2분의 1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훈제오리 2분의 1마리가 아니라 4분의 1마리 정도로 줄여져야 얼추 맞아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리고 동충하초 대합 조개찜이 되겠는데요. 역시 기음양어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충하초 10개, 대합 조개 5개, 백두구 5g, 돼지고기 사태 200g, 그 다음에 두부 2분의 1모, 계란 1개. 저는 단적으로 이 동충하초 대합 조개찜 같은 경우에 동충하초가 싸다 가면 뭐 이런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동충하초 가격이 금값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재배된 동충하초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또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산 동충하초에 돼지고기 사태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거기에 조개, 대합 조개를 같이 넣어서 찜을 한다. 이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 같지는 않아요. 역시 돼지고기도 붉은 고기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양보해서 하얀 고기로 들어가야 되고 고기도 역시 200g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200g이면 이게 이제 4인분 정도 된다고 한다면 또 달라요. 한 50g 정도씩 해당돼서 한다고 해도 50g 정도 해도 이제 4인분이면 200g이라고 했을 때 거의 50g씩 아닙니까? 근데 당뇨에서 돼지고기 양을 50g 넣는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돼지고기를 넣는다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더 3분의 1 정도 줄여야 될 상황이고 돼지고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죠. 그리고 동충하초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요. 이제 그런 걸 꼭 재배된 우리나라 이제 버섯 재배하듯이 해서 재배된 그런 배지에서 자란 그 동충하초라고 한다면 가격도 이제 저렴하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레시피에서는 그 재료상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를 빼고 대합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돼지고기를 아니고 다른 고기를 그래도 고기를 써야 된다면 다른 고기인 오골계 같은 경우가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충하초 두부 전복죽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부 2모, 그 다음에 전복 5개, 식용꽃, 동충하초 10g. 그러니까 동충하초 10g이니까 이건 동충하초 10개는 아니잖아요. 10g이니까 이건 재배용을 사용한다고 해서 했을 때 이제 큰 문제가 없겠고 두부가 2모가 들어가고 전복이 5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따로 의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기름 양이 정확히 정해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들기름 양은 뭐 적당하게 약간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단백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마 탄수화물 부분이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식용꽃 5개 하고 두부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전복의 탄수화물의 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전복죽을 하게 될 때 야채가 약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죽을 이용하게 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 맞추기가 가장 용이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죽에서 이걸 못 맞추고 있다 한다면 이건 이제 그 상식 부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산약 전복 오골계탕입니다. 오골계 한 마리, 전복 5개, 소금 약간, 그 다음에 산약 황기, 천화분, 구기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 산약 전복 오골계탕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걸 뭐 국물로 해서 먹는다든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또 다른 탄수화물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좋기는 하지만, 지방도 오골계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지방비도 안 맞고, 오골계와 전복의 양도 많고, 탄수화물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 그,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서 나와야 될 요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플러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밥을 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 탕을 먹고 밥을 이용해서 죽을 쓰는 산약, 전골, 오골계 죽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에서 샐러드가 같이 추가로 나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산약, 전복, 오골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모든 허한 증상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굉장히 산약도 막강하고 전복도 막강하고 오골도 막강하니까 사용을 되어지는 것이어서 폐와 비장과 신장의 이 3장의 온기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당뇨의 그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 영양의 균형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맞추는 상황에서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이 너무 넘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곁들여져야 될 것은 탄수화물이 주로 한 음식과 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욤양어의 또 하나의 부분, 오디 양파 샐러드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당뇨의 처방에서도 고기의 요리들이 약선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돼지고기 안심, 간 것을 약 300g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 300g 정도면은 거의 6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6인분. 보통 평범하게 생각할 때 그 당뇨가 아니더라도 한 6인분 정도, 좀 많이 한다면 5인분 정도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어린 채소 100g과 베이비 채소 50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오디 양파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게 그 양으로 봤을 때 5인분 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재료인 이 샐러드 재료들이 좀 작다. 그러면 이 샐러드 재료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돼지고기 안심 간 것의 양을 줄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제가 자꾸 영양균형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대의 약선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의 유형에 우리가 폐혈진상, 그 다음에 유혈지성, 기음양허,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바로 신장의 음기가 부족한 신음 부족형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음 부족형과 그 다음에 음양 양허, 음과 양이 이제 동시에 다 같이 약한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신음 부족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제 훨씬 더 당뇨가
더 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가 이제 오래되어서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고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많고 색이 탁하고 단냄새가 나고 목이 마르고 혀가 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쉬고 어지럽고 이명현상까지 이제 동반되는 상황에 이제 도달을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당뇨가 굉장히 힘든 상태. 이럴 때는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음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역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으로는 연작 백합과 그다음에 구기자 계란찜, 구기자죽, 돼지 등뼈탕, 황정 해삼탕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연작 백합화합은 그 산약과 비둘기 고기, 그 다음에 간장, 요리술, 그 다음에 콩가루, 화초 조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계란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고요. 구기자 계란찜은 구기자 계란, 구기자 죽은 구기자 잎과 쌀, 소금을 사용하고, 돼지 등뼈탕 같은 경우는 돼지 등뼈, 그 다음에 황정 해산탕, 황정과 불린 해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신원 부족의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면 또 여기도 육고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육고기는 저는 이제 많이 반대하는 편이고, 이제 그 균형비를 맞춘 이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죽 종류가 훨씬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만약에 고기를 사용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이제 훨씬 더 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소세지 20g도 들어가고 있어요. 참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레시피 부분들도 어디에 좋다더라 어디에 좋다더라 무조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지 20g 이건 아니죠. 간 돼지고기, 제가 지나치게 고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고기의 양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과 양이 같이 한 경우죠. 이런 같이 하게 되면 이것도 병이 오래돼서 음과 양이 모두 허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얼굴이 청백하고 기미가 생기고, 또한 이제 귀가 까맣게 타고 허리와 무릎이 쉬고 몸이 차고 맥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음과 양을 같이 보호하는 고량 구기죽이나 그 다음에 충초 자라탕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있어서 이제 주의할 사항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당뇨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식이요법이 이제 치료의 중요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병의 중하고 경하고를 떠나서 장기적인 음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단조로운 식사를 피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를 잘 맞춰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매일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금기되는 그러한 식품들은 가능하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단맛이 나는 식품과 설탕으로 만든 식품이나 꿀, 고구마, 올방개, 백합, 행인, 연근가루 등을 이제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반대하는 편이고요. 지방이 많은 육류를 피하고 매운맛과 습을 말리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지방은 좋습니다. 그리고 육류도 붉은색 육류가 아니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가공육 같은 경우나 가공식품들은 이제 철저히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식이요법을 하게 될 때 이거 장기전으로 가겠다 생각하고 음식의 균형비를 잘 맞추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당뇨 환자의 그 선식 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당뇨에 좋은 식품과 먹으면은 이제 좋지 않은 식품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 이제 무, 토마토, 참치, 오이, 가지, 동과, 당근, 가지, 미나리, 김, 미역, 샐러리, 구기자, 수박, 비, 황두, 콩나물, 시금치, 연근, 양파, 두부, 버섯, 육수수, 수염, 육수수, 동물의 췌장, 해삼, 추어, 소라, 조개, 토끼, 자라, 굴, 오리고기, 우유, 쌀, 식초, 동충하초, 황기, 서양삼, 황정, 천화분, 옥죽, 지골, 비산약, 번데기, 감나무 잎차, 그리고 천화분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좋지 않은 식품, 여기는 이제 튀김, 물론 튀김은 이제 그래요. 이 찹쌀밥, 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써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찹쌀은 소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 좀 성질이 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피하는 게 좋죠. 누룽지, 고구마, 감자, 토란, 검실, 밤, 배, 귤, 감, 바나나, 야자수, 사과, 수박, 용안육, 석류, 석류, 고추, 화초, 이게 좀 인삼 등 술 이렇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대로 받아 드셨다가는 사실 먹을 게 없어져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백설탕이나 쌀튀김이나 찹쌀이나 누룽지, 그 다음에 황설탕, 빙탕이나 술이라든지 오히려 이 정도면 그렇지만 나머지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리고기라든지 이런 토끼고기, 자라, 굴이라든지 이런 거, 추어라든지 소라, 조개, 동물 췌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여기서 이제 구황식물이라든지 열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특히 가공육이나 가공식품을 이제 안 먹고 있다 한다면 줄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드셔야 되는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완두콩 비지찌개, 인슐린 분비에 촉진한 당뇨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완두콩 1컵, 물 1.5컵, 배추김치 2위, 콩나물 약간, 그리고 이제 비지를 같이 해가지고 찌개를 만드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레시피는 상당히 당뇨식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도 얼추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다만 여기서 조금 논단다면 나중에 먹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더 고소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도 좋고 탄수화물 지방비를 단백질 비가 더 맞아질 것 같아요. 완두콩 콩비지로 이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는 단백질 비는 조금 이제 맞아질 것 같아서 도라지 무밥입니다. 이건 피를 맑게 하는 영양밥으로 도라지 한 뿌리, 무 3분의 1,
쌀 2컵과 약간 물 이렇게 해서 이제 무밥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무밥에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너무 부족하겠죠. 단백질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무밥을 할 때 꼭 그냥 그 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콩을 좀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당뇨에는 이제 그 완두콩 같은 경우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완두콩을 좀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호박 샐러드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예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단호박 한 통, 고구마 한 개, 두유, 아카시아 꿀 2큰술, 땅콩 적당히. 여기도 보니까 뭐 땅콩을 통해서 그 지방비는 이제 맞아질 것 같아요. 지방비를 주되는데 이도 역시 철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제 콩이 이제 부족하겠죠. 그래서 지금 으깬 단호박과 고구마에 두유와 아카시아 꿀을 넣고 잘 섞어준다. 마지막으로 땅콩을 곁들여 고소한 맛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두유와 아카시아 꿀을 가지고 단백질량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콩도 같이 빠서 아니면 콩가루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두부의 수분을 쭉 빼서 두부를 같이 넣어주는 방법을 하게 되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오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뇨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인데 이 오미자 차는 이제 길을 놓치기 쉬운 뭐 당뇨나 단백질 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당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잡아주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이 오미자의 신맛, 이 수렴하는 맛이 이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뇨 갈증 해소하는 건강차로서도 손색이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달지 않게 잘 끓여서 마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뇨에 관련되어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당뇨에 좋은 약선 요리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갈수록 그리고 이 당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뇨로 인해서 이 합병증도 역시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사실 돌아가거든요. 당뇨가 걸려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쉽게 더 걸리게 되고 면역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면역 관련된 질병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나에게 몰려올 때 또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식단을 통해서 고려하는 부분, 즉 약선 요리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이 일들을 실행해 나가게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당뇨 관리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음식에만 또한 의존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 역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식단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좀 배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스트레스 뭐 다른 게 아니라 당뇨 뭐 의사가 주는 약만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나의 당뇨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이런 특성들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하게 되면 단 것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단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곡류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영양가가 풍부한 육고기들도 많이 이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육고기는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특히 가공육은 아주 독이 되고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일단 이야기했다겠잖아요. 담배나 승미나 플루토늄과 같은 그런 발암물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당뇨를 그냥 방치하겠다, 당뇨를 더 악화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무엇보다 위험한 것이 이제 이런 가공육과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식습관이 훨씬 흡연보다 위험하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육고기 양을 줄이는 것만이 간만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을 실천하는 것만이 당뇨로부터 그리고 다른 식사, 먹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고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간에 좋은 약선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